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살짝 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통계적 추정. 실제 어떤 모집단에 있는 내용을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만을 조사하여 그걸로 원래의 내용을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단원인데, 그 모집단과 그 모집단에서 뽑은 녀석의 어떤 관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추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단계로 돼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했는데요. 한 내용 살짝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무언가를 조사하려고 하는 그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지. 자, 모집단 안에 있는 녀석들로 구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으나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겁니다. 요 안에 있는 녀석의 평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녀석의 분산, 저 안에 있는 녀석들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거 세 개를 실제로 내가 구하기는 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서 일부를 갖다가 내가 뽑습니다. 그 뽑는 행위를 우리는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뽑은 요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 표본이라고 그러지. 얘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1000명에게 조사를 할 거면 1000명 중 몇 명을 조사할지를 정하겠죠. 그래가지고 10명을 조사할지 100명을 조사할지를 갖다가 요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들어있는 명수 또는 들어있는 개수 또는 조사하는 횟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n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1000명이 있고 그 중에 내가 10명을 조사한다고 하면 임의로 조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성민이한테 한번 조사를 했어. 근데 이건 내가 성민이를 알고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찍었는데 저 새끼가 올라온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골랐을 때 제가 또 걸릴 수도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이런 과정. 그래가지고 조사하는 그 시행이 사실은 뭐 독립시행이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근데 이건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 하나에 그러니까 뽑은 녀석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지? 됐나? 그러므로 평균, 그러면 누구의 평균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알지? 그래가지고 뭐 모집단을 가지고 구한 평균인지 뽑은 그 표본을 가지고 구한 평균인지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앞에는 뭐라는 말을 붙이죠. 그래가지고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그거는 원래 이제 그 전체 애들의 자료를 가지고 구한 거고, 뽑은 녀석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되나? 이 자료들이 무슨 분포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큰 양을 추출하면 얘네 요건 아직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들을 갖고 구한 평균을 또 m이라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평균을 우리는 보통 x바라고 부르고 표본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구한 평균이라는 뜻. 얘랑 얘는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같을 수 있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알지? 그래가지고 얘는 얘와 같지 않다라는 내용 굉장히 중요했고요.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의 분산도 다를 것 같지만 같다라고 치자 그랬죠? 됐나? 다시 요 안에 있는 녀석들끼리의 분산은 이 분산과 어떻다? 라는 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평균이 다른다는 거는 뭐 이해되겠지만 분산이란 평균으로부터의 떨어진 정도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와 임의로 뽑은 녀석들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비슷하대.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같고 표본 표준 편차도 모 표준 편차와 같은 건 그렇다고 치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되나? 자, 그 다음에 요 표본 평균들로 평균을 구해봤어. 다시 표본은 사실 이 녀석도 나올 수 있고 이 녀석도 나올 수 있고 이 녀석도 나올 수 있고 되게 다양한 표본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평균, 여기서 구한 평균, 여기서 구한 평균들을 다 구한 후
그걸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 물론 구하기 싫지만. 그리고 그 값을 우리는 expectation x바라고 부르죠. 됐나? 자,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라고 읽어야 돼? x바들의 평균. 그리고 x바가 표본 평균이므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고 읽었어. 되나? 그리고 이 녀석은 무엇과 같다? 모평균과 같았다.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끄집어내면 저 모 집단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같다라는 건 살짝 이해하면 되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모분산이랑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있었고, 모분산을 뭐로 나눠준 거랑 같아? 근데 왜 n으로 나눠주는지 알아 몰라? 알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렇다고 치는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x바들의 평균은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되나?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지,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지,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묻는지에 따라 어떤 애를 써야 될지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잘 구분하는 게 여기서 처음으로 니네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잘 구분하여 어디다 뭘 대입하지? 같은 걸로 처음에 그냥 연습시키는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x바들은 무조건은 사실 아니지만 여기선 그렇다고 치자고 했습니다. x바들은 무슨 분포가 된다고요? x바들은 정규 분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하죠. 왜인지 알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자, 모집단 전부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를 뽑을 거면 뽑는 행위를 추출이라 그럽니다. 몇 개 뽑느냐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표본은 뭐 다양한 표본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지. 자, 모집단이 갖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하며, 표본이 갖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얘네랑 얘네의 관계를 갖다가 알아야 돼. 자,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집단에서 나온 거랑 같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사해도 이거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 물론 오차는 있으나 같다고 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요 하나의 평균은 얘랑 같지 않다라는 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의 모든 평균들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물론 여기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x바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x바들의 분산은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랑 같은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시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 루트 씌운 게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바들은 무슨 분포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 썼던 내용 다 쓸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됐니? 콜? 근데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알 수 없는 게 있지. 이거 알 수 있죠? x바? 내가 조사한 것들 실제 평균 내보면 되잖아. 이것도 조사할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같겠지. 근데 이거 내가 알아 몰라. 이걸 알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됐나? 그러므로 실제로 이것들의 관계를 배운 후 뒤에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뽑은 자료로 얘의 범위를 추정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지. 됐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썼냐면 1.96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Z는 표준 정규 분포죠. 1.96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이게 0.95야. 물론 이거는 문제에 따라 주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2.581일 경우에는 0.99인데 그렇게도 숫자는 가끔 주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Z가 얘랑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맞나? 자, 근데 나는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근데 x바들의 평균이 무엇과 같기 때문에 x바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m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리야.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이 30이 나왔다 치자. 그럼 30이라는 수는 모평균이랑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있겠지. 야, 내가 얘네를 조사하려고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이거의 평균을 구한 건데 여기 30이 나왔으면 얘랑 똑같은지 아닌지는 몰라도 관계는 있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맞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뽑은 30점이라는 녀석을 이용해 저 녀석이 얼마쯤 될까라는 걸 추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뽑은 자료가 30이니까 저 녀석의 평균은 빵점부터 100점의 사이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100%잖아. 하지만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신뢰도와 좁은 영역을 갖다가 말하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X바가 무슨 분포였기 때문에 우리는 X바를 표준화 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X바를 Z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그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 그래도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디 갔어? X바라는 녀석에서 X바의 평균을 빼주면 평균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요. 얘를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 녀석들의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을 빵, 표준 편차를 1로 만든 거고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Z라고 부르죠. 맞나? 그리고 이 Z가 이놈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X바의 평균이 뭐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운데 넣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 자, X바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래서 얘를 외우면 안 된다. 이걸 외워야지. 밑에 들어가는 건 이 녀석들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루트 n으로 나눠요, 안 나눠요? 이딴 말을 하면 안 돼. 문제 따라 다르니까. 자, 그래가지고 저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죠. 자, 얘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분모에 있는 거를 양쪽에 다 곱해줘도 되지?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쭉 곱해주면은 m-x바가 되면서 뭐 방향이 바뀌니까 식은 변함이 없죠? 맞니? 거기다가 x바를 다 더해주면 m이라는 놈만 가운데 놓고 식이 쫙 정리가 되지. 그렇게 정리된 식을 보면 p x바 마이너스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그거나 같고 평균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0.95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저 식을 뭐라고 읽어야 돼?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95%다. 그래서 나는 95%의 신뢰도로 평균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범위를 신뢰 구간, 이 범위의 길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 95를 신뢰도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이 식에 있는 Z를 뭐로 바꿔주면 돼? 표준화시키기 전에 모양으로 바꿔서 M으로 정리해주면 되는 게 여기서 너네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식을 그냥 외우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Z를 이렇게 바꾸고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 부가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으면 됐었고요. 지난 시간에 저것들을 좀 하다가 문제를 조금 못 풀고 마무리했는데 남은 문제 2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4 거기 문제 2개 남았죠. 쟤네가 한 번 해가지고 뭐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또 했고 얘는 하면 할수록 조금씩 짙어진다 색깔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바로 내게 되지 않는다고 너무 막 속상할 필요는 없어. 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주고는 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울 겁니다. 뭐 전에 이제 뭐 순혈과조 할 때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할 때마다 한 번씩 따라해보고 내가 얘기하는 걸 같이 끄덕끄덕 거려보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나중에는 이 부분이 자연스러워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쌤도 이 부분을 처음 너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에게 가르칠 때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보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 좀 해석합시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못하는 게 문제에 있는 거죠. 문제가 너네한테 뭘 구하라고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빨리 식 찾아가지고 대충 계산만 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되고 얘가 무슨 상황을 말하고 있나를 잘 좀 해석해보자. 지금 공장에서 뭘 만든대. 근데 그 만드는 거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만드는 거에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게. 뭐 제품을 만들면 무게가 있을 테니까. 근데 무게가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표준 편차가 5g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거는 모집단을 말하는 거야? 표본을 말하는 거야? 표본 평균을 말한 거야? 뭐죠? 지금 어떤 표준 편차를 알려줬잖아. 근데 표준 편차가 누구 건지를 갖다 구분해야 되죠.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이라고 했어. 그거 모집단이야, 표본이야, 표본 평균이야. 모집단을 말하는 거죠. 됐나? 야, 문제에서 모집단이라고 띡 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아, 그 제품 모두가 이렇다는 말이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공장에 인형 만들고 있습니다. 에나벨 만들고 있는데 얘네는 평균 나와 있지 않고 표준 편차는 얼마다? 5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맞니? 네. 그리고 당연히 분산은 5의 제곱까지도 알 수 있죠. 맞니? 그럼 나는 지금 모평균은 모르지만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제품의 무게를 95%의 신뢰도로 추정하래. 일단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우리는 그냥 모평균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맞니? 그럼 지금 상황을 보자. 모평균을 내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95%로 추정하라는 말은 결국 뭐 하라는 소리야? 저 안에서 몇 개를 제품 몇 개를 뽑아서 그 뽑은 놈들로 뭘 구한 뒤? 평균 구한 뒤, 평균 구한 뒤, 그 뽑은 평균들을 이용하여 모평균이 얼마 정도 될지 네가 한번 추정해봐라. 이런 말 맞니? 그쵸? 너네한테 시킬 짓을 딱딱딱 정리해서 말해주지 않고 그냥 문장에 녹여놓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으니 쉬워 보이지만 그냥 이게 문제로 쓱 들어있으면 뭔 문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알겠지? 지금 어떤 제품의 무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무게에 대해서는 표준 편차만 알려줬고요. 평균을 추정하래. 그 말은 평균을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추정한다고? 일부를 뽑아서 그 뽑은 놈들을 조사해서 이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얘를 추정할 수 있지. 됐나? 그럼 우리는 이 행위를 보고 아, 표본 조사를 시키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됐나? 그럼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표본을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자, 표본은 몇 개 뽑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일단 n개라고 하겠습니다. n이라고 쓸게요. n개의 표본을 뽑았고요. 요 안에 있는 녀석들로 구한 평균을 우리는 x바라 그러는데 x바 혹시 나와 있나? 아니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평균 분산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했으니 이 녀석들의 분산과 물론 이거 표현할 때는 S제곱이라고 하지만 이 녀석들의 표준 편차는 모평균과 모분산과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X바는 사실 얘 말고 이렇게 생긴 표본도 있고 이렇게 생긴 표본도 있고 이렇게 생긴 표본도 있고 졸라 많은 표본들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저 표본들의 평균들만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을 보통 우리는 expectation x바라 그러고 이 녀석은 무엇과 같다고? 모평균과 같다 그랬고요. 저 녀석들의 분산은 무엇과 같고? n분의 5의 제곱과 같고요. 이 녀석들의 시그마는 저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5와 같다.
왜 n으로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자 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리고 x바들은 무슨 분포다? 정규분포다까지 했던 게 우리가 했던 내용들의 전부 답니다. n분의 5의 제곱. 자,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뽑은 x바라는 걸 가지고 x바의 값도 얼마인지 안 줬지만 x바를 가지고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보래. 됐나? 그리고 신뢰도를 몇 프로라고 했어? 95%라고 했으니 나한테 그 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식을 지금 쓰라고 한 거죠. 맞나? 자, 그럼 모평균 추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0.95라는 이 확률식의 Z를 뭘로 바꿔주면 된다? M으로 바꿔주면 된다. 알겠니? Z를 M으로 바꿔주는 과정은 뭐야? Z랑 M이 같진 않죠. 하지만 X바도 무슨 분포니까? 정규분포니까 X바를 표준화시키면 Z가 되지? 근데 X바의 평균이 뭐니까? M이니까 X바를 표준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녀석이 등장하잖아. 됐니?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 이 식을 정리해주면 되는 게 모평균의 추정 끝입니다. 콜 보겠습니다. Z라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표준화했다는 뜻인데요. X바가 정규분포니까 X바를 Z로 바꿀 거다. Z는 X바라는 녀석에서 뭘 빼주면 되고 X바의 평균을 빼줄 거고요. 누구로 나눠준다? X바의 수준편차. 이거 의미가 중요해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한번 쓰고 넘어가는 거다.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까지 중요해. 근데 X바의 평균은 얼마고? M이고요. X바의 표준편차는 뭐니까? 이거니까 루트 N분의 5니까 Z 대신 요 녀석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싹 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M이랑 X바랑 자리 바뀌는 거 알지? 맞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양쪽에 곱해줘도 되죠? 양수니까. 그 다음에 X바 다 뭐냐 M-X바일 테니까 X바 다 더해져 버려도 상관없지? 그러면 가운데 뭐만 남고? M만 남고 정리가 싹 되는 과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쌤이 한 방에 하는 거다. 자,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녀석은 땡땡땡 P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0.95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식을 성민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요 녀석이 이름이 사실은 X바의 평균인데 뭐랑 똑같기 때문에 모평균이랑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모평균이라고 읽을 거죠. 자,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라고 읽을 거라.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도 되죠. 모평균은 95%의 확률로 얘와 얘 사이에 있다. 똑같은 말이지. 모평균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말의 신뢰도는 95%야. 다 똑같은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문제가 이제 뭐 조금씩 바꿔가지고 할 수는 있으니 지금 한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모평균이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입니다. 모평균은 0.95의 확률로 이 사이에 있어.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야. 모평균은 얘랑 얘 사이에 있어. 그리고 내 말의 신뢰도는 95%야. 다 같은 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해요. 줄여서 신뢰 구간. 그리고 얘가 만약에 1이고 이게 만약에 7이면 이 길이는 얼마야? 6이죠. 1부터 7이면 6이지. 길이 재면. 자, 그래가지고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6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봅시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0.4 이하가 되래.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얘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근데 빼면 X바가 날라가 버리네. 아, X바가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구나, 이 문제에서. 자, 그리고 얘랑 얘는 부호만 다른 거 알지? 뒤에 붙은 거는? 그러면은 얘에서 쟤를 빼면 그냥 두 개가 생기겠네요. 그래가지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인데 루트 n분의 5는 이게 5, 20이죠? 그럼 그냥 19.6이라고 써도 되겠네? 좀 이따 이건 할 건데 일단은 자 그리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인데 얘가 뭐 이하다 0.4 이하다 라는 요식을 정리해주면 이 지수가 누구만 있으니 루트 n 율로 넘기고 0.4 넘겨가지고 양변 약분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95%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저 숫자에 대해 알고 있읍시다 196 뭐의 제곱이야? 14 알고 있자 써놔 196은 뭐의 제곱이라고? 14의 제곱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 100분의 196이지 맞아? 13의 제곱은 얼마냐? 14제곱 하면 이거 나와요 15제곱은? 16 256 2n승이잖아 그치? 17 289 18 324 19 이거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과는 알아야 돼 이과가 뭐니? 고딩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그 다음에 2의 10승 2의 5승 3의 5승 이런 값들도 알고 있어야지 할 때마다 계산하는 건 좀 아깝습니다 자 어쨌든 잘 봐 이거 뭐의 제곱이냐 10분의 14의 제곱인 거 알겠니? 이거 1.4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4의 제곱인 거를 알면 약분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알겠니? 이거 정리만 하고 끝냅시다 일단 0.4는 10분의 4 맞니? 정리해야 되니까 이거 100분의 96이라고 쓰자 196 5, 20인 거 맞냐? 이렇게 날라가죠? 이거 10 똑같이 약분해도 되겠네? 이거 루트 n 절로 넘겨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루트 n은 196이 뭐의 제곱? 14 그럼 얘는 14 곱하기 13거 이해되니? 이거 4로 약분하면 뭐나 49 그래가지고 정리하시면 이쪽에 49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그럼 49 제곱하면 되겠죠? 50 마이너스 1 제곱이야? 그럼 2500에다가 2400 2401 나오나? 그래서 땡땡땡 얘는 2401보다 크거나 같다 2401명 이상 뽑는다면 그 신뢰 구간은 굉장히 짧아진다 이런 말이네요 어쨌든 뭐 숫자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알아줬으면 하는 건 1.96 이상한 숫자 아니다 1.4의 제곱이야 근데 196이라는 게 14의 제곱인 것도 약분할 때 좀 필요한 정보니까 알고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쉬고 밑에 있는 문제랑 위에 있는 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 이제 죽어가 기운네 자 6번 자, 또 봅시다.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해라 라는 말이 첫 줄에 써 있습니다. 추정하라는 말은 안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소리야? 몰라. 그래, 모르니까 너보고 조사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0.4라는 표준 편차는 모집단 거 맞니? 맞죠? 모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의 평균은 현재 모르니까 너한테 추정하라고 했고요. 95%의 신뢰도로 이 녀석의 분산과 이 녀석의 표준 편차를 알려줬지. 표준 편차가 0.4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0.4의 제곱일 테고요. 자, 이 중에 몇 개를 추정하는지도 안 나와 있지 보통. 그래가지고 n개를 뽑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표본 하나의 평균도 지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의 평균을 x바라고 할 건데 이 x바는 모평균과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 녀석의 분산과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얘네랑 어떻다고? 같다. 이거 하나의 평균과 하나의 분산, 하나의 표준 편차는 얘네랑 똑같다라는 거를 계속하고 있죠. 중요하니까는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지. 저 x바라는 녀석들의 평균. 이렇게 생긴 표본, 이렇게 생긴 표본,
이렇게 생긴 표본 등등등. 표본은 졸라 다양하죠? 됐나? 그럼 저기서 나오는 모든 평균들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자료까지 총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X바들의 평균을 구하면 이건 뭐랑 같고 이건 모평균과 같고 X바들로 분산을 구한 것은 얘는 모 분산을 뭐로? N으로 나눠준 거랑 같고요. 얘를 루트 씌운 게 시그마 X바다. X바들은 무슨 분포가 된다고? 제가 뭐 정규 분포든 무슨 분포든 상관없이 그래서 X바라는 놈들은 무조건 정규 분포가 된다라고 이 단원에선 칠 거다라고 했죠. n분의 0.4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내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모집단의 뭐 정보, 표본 하나의 정보, 표본 평균들의 정보 이렇게 지금 적은 거.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 95%로 추정하라고 했으니 그 말의 뜻은 뭐야? 오른쪽에 단이라고 돼 있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라는 요 자료가 현재 0.95다라는 이렇게 생긴 식이 있는데 이 식 안에 Z 대신에 누굴 만들어라? M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이죠. 자, 근데 이거 조금 이제 문제가 너네한테 사실은 쉬운 장치를 하나 해줬는데 밑줄 좀 칠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 거기까지 밑줄 좀 칩시다. 나한테 사실은 모평균을 추정하라고 한 게 다시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 됐나?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뭔지 볼게. 자, 우리는 Z가 정규분포인 어떤 자료를 표준화한 값이라는 걸 알고 있고 X바가 무슨 분포기 때문에 정규분포기 때문에 표준화 시킬 수 있죠. 중간과정 조금 생략하면 X바에서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이게 바로 표준화된 녀석이지. 됐나? 자, 원래 우리는 가운데 누구만 남겨놓고 싹 정리했어. M. 근데 문제에서 가운데다가 지금 X바랑 M의 차를 집어넣으라고 말을 조금 귀찮게 한 거야. 됐나?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M을. 근데 하지만 이 문제도 가운데 M을 놓고 풀어도 사실 답은 같아요. 근데 사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조심하면 되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X바를 넘겨서 정리하지 않고 요 녀석 자체를 가운데 그대로 둘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보다는 크거나 같다. X바와 M의 차가 그리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 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그 확률이 0.95다. 됩니까? 네.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나 보자. 그 차가 뭐 이하가 되래? 0.0. 자, 그럼 잠깐 봐봐. 이거 마이너스인 거 알겠니? 네. 이거 플러스인 거 알겠어? 둘이 부호 어때? 반대. 얘와 얘의 차가 0.01 이하라는 말은 얘에서 얘 뺀 게 0과 0.01 사이라는 말이니? 맞죠? 마이너스. 그치. 차라는 거는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잘 봐. 야, 5와 2의 차이를 3이라 그래봐. 3이라 그래. 굳이 말하면 3이라 그러죠. 근데 그거는 5에서 2를 빼든 2에서 5를 빼든 사실은 성립하는 거야. 됐나? 이해되니?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값에 미안. 얘에서 얘를 뺀 저 값이 미안합니다. X바와 M의 차가 0.01 이하라는 말은 얘에서 얘를 뺀 게 0.01 이하라는 말은 아니지. 0.01 이하 그리고 뭐 이상? 왜냐면은 X바가 큰지 M이 큰지 모르잖아. 근데 앞에 게 크면 양수가 나오고 뒤에 게 크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누가 큰지 언급은 없지. 그러면 얘네들이 뺀 값은 최소 얼마부터? 마이너스 0.01부터 최대 얼마까지?
0.01까지 나오면 됩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한 거고, 조금 희망적인 말을 해주면 옛날 문제야. 아주 옛날 문제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내진 않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깔끔하고 오해 소지가 없이 내. 하지만 뭐 예전에 나왔던 문제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실제 너네가 앞으로 풀 문제라든지 문제집 또는 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기출들은 얘보다는 문제가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튼 그런 말입니다 라는 말이고요. 잘 봐. 이 값이 어떻게 되면 돼? 0.01이면 되나? 2 하면 되죠. 다시 이게 0.001이어도 되는데 되잖아. 그러면 얘가 0.01 사이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뭐보다만 작으면 돼? 같아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해볼 식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가 0.01보단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양변에 100 곱하시면 얘는 196 되고 얘는 1 되는 거 맞니? 0.4 있으니까는 10도 그냥 곱할까요? 10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루트 n 요로 남겨주고 10 요로 넘겨도 되지? 그러면은 죄송해요. 1.96 아이고 아니 196 곱하기 4 그리고 10으로 나눈 거 이쪽에는 루트 n 됩니까? 양변 뭐 해야 돼? 짜증나네. 계산 생략합시다. 제곱하면은 6146.56 이상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땡땡땡 n은 6146.뿅뿅뿅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좀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좀 귀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n은 저거보다 커야 되니까 6147이라고 해주면 되는 게 내가 찾는 답. 요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은 사실 우리가 뭐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변하겠지만 조금은 뭐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갖다가 배우고 연습을 다른 문제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까지 내용이었습니다.